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유엔 총회 참석인데요.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서강대학교 왕선택 지식미디어 융합부 대우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으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또 글로벌 다자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 교수님, 도착 직후부터 굉장히 촘촘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뉴욕 방문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정상 기조 연설을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일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뉴욕 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시하는 일정이 미국의 대형 금융 자본가들과의 미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진행이 됐는데 블랙록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거기에 최고 경영자와 이미 면담을 했고요. 네. 25일 미국 시간으로 25일에는 미국의 월가 최고 지도자들이 모이는 투자 서밋 행사를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양자 회담이라든가 이런 일정을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넣어서 그야말로 촘촘한 뉴욕 방문 일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잠을 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꽉 짜인 일정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첫 행보로 블랙록이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만났는데요. 네. 다소 생소한 기업 이름이기도 한데 이 블랙록은 무려 운용 자금이요 10조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2조도 아니고 1경 3,99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공룡 기업입니다. 그래서 월가의 정부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인데요. 자,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이 블랙록의 CEO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네,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두고 환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인공지능,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인구 변화. 이렇게 지금 세계가 지구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대전환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인 협력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서로가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AI의 허브, 아시아의 허브 또는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 그 레리 핑크 회장은 그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수도, AI 수도가 서울이 되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런 프로젝트에 블랙록이 적극 지원하겠다, 협조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기분 좋아집니다. 네. 자산운용사의 이제 투자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렇죠. 거고 그 얘기는 우리로서 똑똑하게 하지 않으면 돈을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이제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이익을 많이 내서 나누면 좋겠죠. 대한민국이 AI의 허브가 되고 수도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도 올라가고 경제 발전도 하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주식시장 5천은 물론이고 AI 3대 강국 이것을 향해서 더 접근할 수 있다.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중시하는 정책 목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1년 차 이제 3개월 됐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4개월 차인데 앞으로 5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 AI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여기는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다음 3등은 대한민국이다. 이게 AI 3대 강국 비전인데 그것을 만들기 위한 지금 한 발을 띄었다. 중요한 한 발을 오늘 띄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랙록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이 AI 3대 강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전기를 워낙에 많이 쓰니까 그렇죠. 네. 그냥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많이 쓰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기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이 다 세계적으로 다 돈으로 우리가 이제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3대 강국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5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좀 이번 미팅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를 만나서 AI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받는 일. 일단 출발의 느낌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 이 이재명 대통령 이번 총회에서 총 2번의 연설을 할 예정인데 먼저 유엔 총회 꽃이라고 불리죠.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 네. 기조 연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메시지를 이번에 담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기조연설은 유엔 총회 기간에 이제 정상들이 나와서 자기의 입장을 쭉 얘기하는 190여 명의 정상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정상이 오는 것은 아니고 장관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 15분 정도 연설을 할 텐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6개월 동안 뭐 계엄 또 내란 이런 혼란 민주주의의 그 중대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극복을 하고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회복을 했고 다시 국제 무대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아마도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네. 그런 계기로 삼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에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 구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메시지는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지 또 나름대로의 구상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온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길을 걸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자리가 되겠군요. 취임 3개월 만에 유엔 총회를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이것과 아울러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 우리가 줄여서 안보리라고 부르는 그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형식적으로 굉장히 행운이 따르는 기회였습니다. 뭐 지금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이벤트인데 이것은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가 9월에 열릴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하. 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이 15개거든요. 네. 15개 나라가 한 달씩 돌아가요. 네. 한 달씩 돌아가기 때문에 9월에 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네요. 몇 년이 와야지 9월에 네. 걸려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정해져 있고 비상임이사국 10개 중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작은 나라는 그나마도 못 들어가고요. 큰 나라만 한 10년에 한 번씩 들어갈까 아하. 말까 합니다. 네. 대한민국도 1991년에 유엔 회원국이 돼서 지금 3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거거든요. 네. 이제 겨우 처음으로 9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가 항상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유엔 대사가 있지만 대통령이 가서 해도 됩니다. 네. 그럼 그 나라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거고요. 이번 회의에 따라서 이 AI와 관련한 국제 안보, 평화 이런 문제를 토의를 할 텐데 여기에서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는 토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 모두가 걱정하는 공통의 어떤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지구촌을 대표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토론을 해서 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 이 모양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네. 사실 약간 감성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1907년에 대한민국은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유엔과 유사한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죠. 문전박대였습니다.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특사로 파견된 이제 3사람의 특사가 있었고 그중에 이준 열사는 분해서 그곳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결국에는 했죠. 병사, 네. 뭐 자결했다는 말도 있지만 하여튼 병사 사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만국 평화의 회의인데 네. 만국이라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대표는 가서
나름대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의장 입구까지 갔는데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 거의 120년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인류의 가장 고민거리인 AI에 따른 어떤 평화 문제, 질서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주재를 하시는 거죠. 아마도 하늘에 계신 이준 열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서사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회의 주제는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하에 계신 우리 이준 열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자, 이 유엔 총회의 기조 연설이라는 것, 각국이 나서서 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인데, 교수님, 사실 유엔 총회 때마다 궁금했던 건데요. 네네. 이제 여쭙습니다. 네네. 연설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이제 190여 개 되는 이제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이고 업저버 컨트리까지 해가지고 195개국이 이제 회원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해요. 15분씩 시간을 주면서 이제 순서가 문제인데 1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1번은 언제나 브라질입니다. 하하. 왜 그러냐면 유엔이 처음 1945년에 시작을 했는데 회의가 열리는데 자, 각국 정상 이제 하세요. 연설할 사람 손 들으세요 하는데 안 들어요. 아하. 회의가 진행이 안 돼. 네. 그럴 때마다 브라질이 용감하게 내가 먼저 해가지고 한 10년 내내 브라질이 1번으로 자발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 학급 회의할 때도 그렇게 처음에 나서는 친구를 반장을 시켜줍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10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모든 나라가 브라질이 1번으로 연설하는 거는 국제 관행이다. 해서 1번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 브라질은 이제 브라질 대표입니다. 뭐 대통령이 안 해도 돼요. 해가지고 항상 1번이 브라질이 하고 2번도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유엔 총회장이 뉴욕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을 배려를 하는 거고요. 3번도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의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4번부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4번부터 이제 누가 할 건지인데 일단은 190개 되는 나라의 대표를 서열을 정합니다. 국왕이 먼저입니다. 국왕이 먼저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국무총리 중에서 대통령급 국무총리가 있고 또 장관급 국무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등 장관급 아니면 그다음에 차관급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되고 그런데 이게 뭐 먼저 하는 게 위대한 건 아니고요. 네. 이 순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순서를 찾아가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이게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첫날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 하고 싶죠. 네. 그 선택권, 우선권을 차지할 수 있는 순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앞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 2, 3은 정해져 있고 4, 5, 6 다음에 7번. 네 번째로 이제 이 순서를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연설을 먼저 하는 게 위대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는 그런 서열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자, 올해 유엔 총회에서요,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우러 전쟁, 또 아프리카 수단 내전 문제 이런 문제 등 핵심 의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연달아서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네. 유엔 총회 최우선 의제로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몇 년 동안 국제사회의 모든 주요 관심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 이것이 지금 현재 유엔 총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제 가자의 전쟁도 이제 3년 정도, 이제 2, 3년 정도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한 거는 이해는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자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세력이 이스라엘을 먼저 기습 공격을 해서 인질들을 잡아갔죠. 인질도 잡아갔고 1,200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습 공격 자체가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는데 규모가 문제였습니다. 6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네.
6만 명 이상이 지금 학살 당하듯이 사망을 하는 이런 과도한 복수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팔레스타인을 국제사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여론이 일어서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거기에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팔레스타인은 전 세계 한 200개 되는 나라 중에서 한 140개 되는 나라가 이미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 대한민국도 포함됩니다. 선진국들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고려해서 네.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상 국가로 인정한 것이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고 업저버 컨트리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정식 회원국으로 해야 된다라는 바람이 일어서 지금 영국, 프랑스, 호주 이런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이번 기회에 하루에 한 나라씩 쇼를 하듯이 어떤 그 큰 이벤트를 하듯이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걸 해가지고 지금 150개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부당한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행위를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 이번에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특히 유엔 무대에서요.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특히 K 방산 세일즈에 나선다는 계획이거든요. 자, 교수님, 유럽에서 이 방산의 큰 손이라고 불리는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5나라 정상과 이제 기본적으로 양자 회담을 하는 일정이 잡혔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폴란드 그리고 하나가 이제 체코입니다. 다른 뭐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우즈베키스탄 여기는 다른 이제 이슈가 있고요. 네. 폴란드와 체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산 협력입니다. 이런 부분 폴란드의 경우는 뭐 벌써 이 K2 전차라든가 또 잠수함이라든가 수조 원대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고요. 그 계약을 지금 추진하는 상황도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구매가 예상이 또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폴란드 정상 간의 어떤 더 긴밀한 협력, 더 효율적인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갈 것 같고요. 체코도 역시 이제 방산도 있지만 체코와는 원전 협력이 이제 더욱더 큰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과 체코의 협력은 또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노력을 펼치고 있고요. 특히 돌이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각국 외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미국, 일본, 중국 다음에 체코 정상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체코와의 협력, 경제적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뉴욕 방문 일정을 통해서 그 월가의 큰 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 투자를 하는 게 하나의 큰 꼭지가 되고 또 방산 협력, 또 원전 협력, 동구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이 부분을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경제가 뭐 연간 3% 성장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바쁜 일정을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했고 또 동포 간담회 우리 동포들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동포 간담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회복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재외 동포들의 투표 참여가 이제 더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이런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미국이고 뉴욕이기 때문에 조지아주 그 구금 사태에 대해서 미국 네. 동포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거든요. 걱정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느낀 소회.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표현하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구금 상태에서 이제 석방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비자 문제를 포함한 이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재외 동포 특히 뉴욕 동포들도 미국에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구금 사태가 났을 때 이렇게 신속하게 문제 해결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한번 칼을 빼들면은 누구도 그러게요. 엄청난 그 파워 정치적인 파워를 막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움직여서 일주일 만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수습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동포들도 사실은 저 회장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미국에서 뭐 특파원 생활도 해보고 했지만 미국의 공권력이 마음 먹고 대들면 못 말립니다. 대통령도 못 말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비자 문제만 잘 해결될 수 있다면 뭐 우리가 당한 충격은 엄청나고 이번에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직도 이제 뭐 문제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전화 위복이 되는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도가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기대되는 성과를 미리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대한민국 국격에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격이 다시 한번 도약이 돼서 이 안보리 회의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재를 하면서 인류의 관심사인 AI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 자체.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 나라가 이제 어떤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될지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한편으로 우려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관심을 보고 지켜봤을 텐데 그것을 평화롭게 또 리더십을 가지고 하고 결국에는 평화로운 또 안정적인 질서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와서 여러 가지 선언을 하는 이런 모습은 아마도 모든 다른 나라 대통령들과 대표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감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부터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연달아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의 왕선택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